이번에는 비례대표 후보 만나봅니다. 제22대 총선 후보자를 만나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용혜인 후보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입니다. 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저는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하러 가셨죠? 네, 오늘 대전에서 사전 투표하고요. 충청 지역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더불어민주연합 열심히 알려보려고 충청 지역에서 하루 종일 선거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오늘은 그 용혜인 후보님만 거기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사전 투표를 거기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도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전 지역의 주요한 유세 일정들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요즘 유세 현장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어떻게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 정권 심판론 이런 거가 좀 많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좀 그 반대인가요? 네. 선거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정권 심판의 구도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정말 외국에서 살고 계시다가 투표하기 위해서 남미에서 왔다. 그래서 4월 11일 날 출국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우리 시장에 방문하면 상인분들 너무 먹고 살기 어렵고 경제가 정말 너무 어렵다. 이번엔 반드시 심판해달라. 그리고 민생 경제 좀 살려달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네. 민생 경제, 언론 탄압, 경제 성장률, 그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한순간에 추락할 것이라고 국민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이 너무나 당연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드렸던 얘기가 더불어민주연합이 더불어민생연합이라는 각오로 뛰겠다라고 약속드렸습니다. 네. 정말 민생이 너무 안 좋아서요. 이 민생경제 살리기 이것도 더불어민주연합의 주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도 유세 기간 동안 민심 많이 또 살펴보고 계실 것 같은데 판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보님 보시기에 현재 지금 판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전반적으로 이 판세에 대해서 제가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건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의 입장에서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경기의 심판은 국민들께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들에게 더불어민주연합이 정권 심판과 민생개혁 국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설득을 해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후보님, 아까 민생 과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 더불어민주연합의 대표 공약, 당연히 민생 과제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그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생에 경색되어 있는 골목 경제에 돈이 돌게 만들기 위한 그리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든든하게 채우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너무나 절실하고요. 예. 또 더불어민주연합은 연합정당입니다.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좋은 정책들 연합으로 참 많이 준비했는데요. 한 가지만 꼽자면 아리백 대한민국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 수출액이 40%가 줄어든다는 KDI 보고서도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전환 반드시 해내야 되는데요. 윤석열 정권은 정확히 그것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 제대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더 빠르게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버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2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더불어민주연합의 그러면 대표 공약 지금 좀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국회 입성하시게 되면 개혁 과제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도입, 재생에너지 전환 공약, 그리고 첨단 기술 육성 공약 등을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중장기적인 개혁을 위한 공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과제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긴축과 감세만 반복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네네.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원해서 시장에 돈이 돌게 만들자라는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하셨는데 저도 더불어민주연합 선대위 하면서 그리고 현장에서 상인분들, 주민분들 만나면서 너무나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빠르게 해야 되는 일, 가장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 일로는 이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예. 네. 후보님은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 순위 6번을 받으셨는데 사실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돌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석수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신가요? 네, 의석 예측에 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로서 뭐 몇 석까지 해야 된다, 뭐 몇 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또 정치 평론가 분들께서 많은 예측과 예상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은 기간 한 분 한 분의 지지를 더 모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그러면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예상 의석수랑 거의 비슷합니까? 네, 그런 예측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현장에서 국민들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더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네.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후보님, 그 조국 혁신당 하면 뭐 열풍이다, 뭐 강풍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조국 혁신당의 이런 약진 모습 보면서 솔직히 어떤 생각 드십니까? 네. 정말 솔직히요. 예. 네, 조국혁신당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22대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협력적 경쟁 그리고 경쟁적 협력을 해야 하는 관계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총선에서 그 시대 정신이 뭐냐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 심판과 22대 국회를 민생 개혁국회로 만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진보적 정권 교체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해낼 수 있는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비례선거에 있어서도 더불어민주연합에 많은 힘을 모아주시고 많은 지지를 모아주셔야 이 세 가지 모두를 힘있게 해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지금 조국 혁신당의 어떤 그 지지율 보면 국민적인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원래는 더불어민주연합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좀 괘씸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선거를 뛰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예. 괘씸하다 이런 감정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예.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이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지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선명하게 치고 나가다 보니 우리 국민들께서 시원함을 느끼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민생을 비롯해서 경제, 언론, 다양한 영역의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은 30년 정도 정말 각계각층에서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권과 잘 맞서 싸운다는 것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정들을 국민들 앞에 얼마나 밝혀낼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들은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에서 야당 파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는 뭐 주제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을 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지 저는 좀 말씀을 들어서는 좀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적 협력이자 협력적 경쟁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함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 후보님께서 그 선택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 선거 때도 비례대표로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22대 총선에도 또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정치를 더 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일각에서 좀 쓴소리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큰 정당들에서 비례대표 한 번을 하면 지역구를 준비하는 관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잘 모르지만 기존의 진보 정당들에서도 그 관례들을 따라왔는데요. 기본소득당은 이 기존의 어떤 관행과는 조금 다른
기본소득당의 입장에서 단 한 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상황에서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가장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저 개인의 정치적 경로보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실현이 더 중요한 중거점이고 여러 고민들 속에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기본소득당의 결정 그리고 저 개인의 결정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기본소득이 실현될 진보적 정권 교체라는 분명한 전략 속에서 결단한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많은 조언과 아쉬움 많이 전해 들었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판이든 조언이든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의견도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 용해인과 또 기본소득당은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명확하게 설명하는 정당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라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 후보님 국회에 입성하시게 되면 이것만큼은 꼭 입법해내고야 말겠다. 뭐가 있을까요? 네, 한 가지를 22대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일 한 가지를 꼽아봐라라고 하시면 저는 햇빛바람연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햇빛연금, 바람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수익의 일부를 배당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 전환을 해내지 않으면 특히나 탄소 배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산업체제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개개별 기업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초기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공공 투자들을 전략적으로 대규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만 이미 늦어버린 재생에너지 전환 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는 과정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햇빛바람연금과 함께 재생에너지 전환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면에서 한 가지를 꼽아봐라라고 하시면 햇빛바람연금을 뽑고 싶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죠. 네, 이제 투표 기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정치는 늘 결정을 받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으시든 꼭 투표해 주시고 아직까지 지지하는 정당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자 한 분 한 분의 경력과 공약을 꼭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능력 있고 소신 있는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가장 잘 맞서 싸울 수 있는 후보들이고요. 정권 심판과 민생 경제 회복 오직 더불어민주연합만이 동시에 해낼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맨 위에 있습니다.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의 뜻을 무겁게 여는 정치로 무겁게 여기는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용해인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